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정치, 경제 불안이 우리네 경제를 되게 암울하게 만들고 있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5% 가까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뭡니까? 앞으로 큰 쇼크가 온다라는 하나의 증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도 심상치 않고 전 세계가 공포스러운 상황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생이 정말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도 심상치 않고 한국도 위태로우니까 최대한 조심해서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경계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리하게 빚지고 이 탐욕에 빠지면 아주 충격적인 끔찍한 가난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문재인 취임 때 2017년에 마포의 마레프를 8억짜리를 샀답니다. 그때는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많이 샀죠. 6억 대출 받아가지고 8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리고 2019년에 실거주 2년 채우고 14억에 팔았답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6억을 벌었죠. 8억 주고 산 거 14억에 팔았으니까 6억을 버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삼성동의 힐스테이트 30평대를 19억에 매수했답니다. 자기 돈 9억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8억 5천 그리고 신용대출 1억 5천 이렇게 해서 무려 19억에 매수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9억 9천까지 올랐답니다. 30억이죠. 거의 한 10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집값이 30억까지 갔던 게 한 24억, 25억으로 내려왔대요. 19억에 샀으니까 24억, 25억이라 해도 5억, 6억을 번 셈이죠. 근데 집값이 올랐다. 하지만 당장의 현실은 안 바뀐 거예요. 빌렸던 10억, 19억짜리 살 때 자기 돈 9억 넣고 빚을 10억 냈잖아요. 그 10억에 대해서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예요. 미치는 거죠. 처음에 마포의 마레프 8억 주고 산 거 14억에 팔았잖아요. 잘한 거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어쩌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천운이었을 텐데 더 욕심부린 탓에 그렇게 엉망이 된 거죠. 어떤 놈들은 8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7억 대출 받아서 샀다라고 얘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8억 주고 샀는데 그게 10억 되니까 1억이 올랐다. 또 10억이 되니까 2억이 올랐다고 신나게 주변에 자랑질하고 다니다가 지금 다시 8억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된다? 8억이 아니라 6억이 되고 5억이 되고 또 그 아래 가격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원금 상환해야죠. 집값이 6억이 되고 5억이 됐는데 대출이 7억이면 은행에서 놔두냐고요?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3억, 4억을 갚아야 되는 되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친 거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돈을 쉽게 벌려고 욕심부렸다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쉽게 돈 벌 욕심에 연끌했죠. 집 안 사고 전세 월세 살면서 착실하게 저축했었으면 어땠겠습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었겠죠. 우리는요 진짜 차분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살아야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삶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 버리면 함부로 연끌하면요 답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빚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2011년 하우스푸어 그리고 이번 2025년 또 이제 하우스푸어 2탄이 또 시작되는 거죠.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벌한 살얼음판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나아지고 있다,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지금 현재 이 시기까지 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습니까? 무분별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7억까지 8억까지 해주면서 전세금을 끌어올리고 그걸로 집값도 같이 올려서 엄청난 거품들을 만들어놨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어 왔고 그게 안 터지겠냐고요. 터질 시기가 앞으로 몇 년 뒤에 온다라고 봐야죠.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부터 터지고 있는 곳도 있고 이런 되게 무서운 상황에 함부로 쉽게 돈 벌겠다는 욕심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40년 금융노예 신세 이자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지방의 혁신도시에 사는 공무원들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4채 사고 5채 사고 부자가 될 거라고 되게 폼 잡고 다녔는데 지금요 죽으려 하죠. 왜냐? 집값은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대출 이자는 더 올라가고 있고 원금은 줄어드는 게 티도 안 나고 있고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린 탓에 그렇게 역걸족들이 죽어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막장 지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집을 사야 된다라고 뻔뻔질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안 믿기 시작하죠. 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많이 우려스러우니까 아마 사람들이 조심 또 조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참 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현실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려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20억을 벌었대, 누가 30억을 가지고 있대. 이런 얘기에 욕심부리지 말자고요. 그보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나의 소중한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삶이 지켜진다라고 봅니다. 우리네 삶을 지킨다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미국도 지금 현재 채권금리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 여전히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로 경제가 많이 파탄 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더욱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그래서 함부로 비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국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험한 시대가 지금이죠. 그래서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욕심내거나 투기하거나 까불어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 하면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 게 지금의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조심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